오늘은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차시가 되겠어요. 전기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먼저 해봐야 되냐면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봐야 됩니다. 전기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 쿨롱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쿨롱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력은 전하가 있으면 그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하가 Q1이라고 하고 이 전하를 Q2라고 했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R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전하는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게 될 텐데 이때 힘이 작용합니다. 이건 작용과 반작용이죠. 이때 작용하는 쿨롱 힘 K는 R의 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역시 벡터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쿨롱 힘을 알면 이제 전기장을 드디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전기장은 좀 개념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의로서부터 개념을 좀 먼저 잡아보면 전기장은 단위 전하 그러니까 1쿨롱당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해서 E로 표시하고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을 1쿨롱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Q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도 역시 뉴턴이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니까 단위도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직접 표현을 해보면 R의 제곱 형태가 되고 여기는 그냥 Q 이렇게 되는 거죠. Q로 나눠주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이 나오고요. 전기장 역시 벡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인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전기장의 크기 얼마인가 이것은 이제 K의 R의 제곱분의 라지 Q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전하가 1쿨롱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상의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 주변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까울 때는 전기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멀어지면 전기장이 좀 작아져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전기장이 있겠죠?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도 전기장이 이렇게 클 거고 그 다음 작아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아질 거고 이쪽 방향으로도 있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역시도 있을 거고 이쪽 방향으로도 역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모두 이렇게 이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모두 이렇게 이으면 뭔가 전하에서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그러면 전기력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력선. 그 전기장을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이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보는 이런 형태, 자기장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들어가고 플러스는 나오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두 개의 전하가 같다, 예를 들어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둘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역시 플러스니까 나오는 방향의 전기력선이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밀어내는 모양의 전기력선이 그려지고요. 이 부분이죠. 전하가 같다면 이 부분의 전기장은 0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다를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Q, 라지 Q 전하가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Q인데 좀 작은 전하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은 전하량의 세기가 크면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많이 그려주고요. 여기는 전기력선을 많이 그려주고 여기는 이제 전기력선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한 이쯤에 존재하겠죠. 예, 이쯤에 전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크기가 전하가 크면 전기력선이 많고 또 이 부분처럼 이런 부분처럼 전기력선이 좀 조밀하면은 전기장이 크고 이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데 전기력선이 듬성듬성 하면은 여기다 쓸까요? 듬성듬성 하면은 전기장이 작습니다. 조밀하면 전기장이 크고 듬성듬성하면 전기장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절대값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전기장이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축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쪽에 이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커다란 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기력선이 지금 균일하잖아요, 그죠? 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 평행판 축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부에 전기장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두 전기장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게 평행판 축전기의 큰 특징이 되겠어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예전에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솔레노이드가 있었잖아요. 이 솔레노이드 안쪽에는 이제 자기장이 생겼었죠. 이렇게 이 안쪽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내부에서 자기장은 일정한 그런 형태였어요. 이거랑 맞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고 있으면은 자기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랑 이렇게 생기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는 전기장이 크기가 작고 여기는 전기장의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요거는 항상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전기로 넘어가 볼게요. 정전기로 넘어가서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지우고 정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전기. 정전기는 사실 움직이지 않는 전기예요. 그래서 정지했다 그래서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전기다. 그래서 정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는 이렇게 헝겊으로 유리막대 같은 거를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예를 들면 헝겊에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유리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지를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찰 전기라고 그래요. 마찰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이 마찰 전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유리막대고 얘가 헝겊이라면 헝겊에 있는 전자가 유리막대로 건너가면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여서 전기를 띠는 거예요. 전기를 띈 거를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된 물체를 이제 그 대전되지 않은 물체 뭐 이런 데다 갖다 놓을 경우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쓰면은 정전기 유도. 요거 유도란 얘기는 그 접촉하지 않고 전기를 띨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고 전기를 띨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어 있는 막대를 이렇게 구해 가져가면은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고 바깥쪽은 이렇게 플러스로, 반대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대전이 되는 거냐면 금속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는 이제 이쪽으로 끌리게 되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실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여기는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금속에서 도체 뭐 이런데 도체라고 쓰면 좀 더 일반적인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금속에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도체, 예, 다시 말하면 절연체 같은 경우도 역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예, 플러스 되어 있는 물체를 일단 뭐 스티로폼 구 같은 데 가까이 가져가면 역시 이렇게 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끌리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고 여기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것도 역시 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돼 있는, 원자나 또는 분자라고 해도 되겠어요. 원자나 분자들이 이쪽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플러스가 쏠려 있는, 이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체에서 정전기가 유도됐다, 전기가 유도됐다고 하고, 중요한 건 요렇게 원자 자체가 이렇게 전기를 띠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것을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사실 유전 분극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원래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기장을 쐬면,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쏠리고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도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양상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유전 분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전기 유도로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검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검전기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 금속에서 전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었던 금속박이 서로 밀어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손을 갖다 대죠. 손을 갖다 대는 상황을 그려보면, 이제 여기 이제 마마 이렇게 있고요. 여기 손 정전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손을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래 이제 플러스는 얘가 마이너스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사실 이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이너스가 말이죠,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 상황은 사실 어떤 상황이랑 똑같은 거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거대한 도체구가 있는데, 이 거대한 도체구에 이렇게 금속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도체구는 중성이란 말이죠. 중성, 전기가 뛰지 않는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몰려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퍼지겠죠. 이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체구는 엄청난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퍼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전기를 많이 뭐 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접촉시키는 것 자체가, 접촉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다 되면 이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옆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리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접촉한 다음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금속박에는 검전기에는 뭐만 남냐면은 플러스만 남겠죠. 얘도 이제 가버리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가 남아가지고 플러스로 대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중성이 잠깐 되기 때문에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살짝 오므라들 거고, 근데 다시 이제 플러스가 내려오게 되니까 살짝, 아주 살짝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대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플러스로 대전되는 상황이죠. 플러스로 대전되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마마 될 거고, 여기 뿔뿔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이게 뿔뿔한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손 아직 안 붙었네.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게 마였는데 이제 뿔이었는데, 접촉한 거는 여기 보면은 접촉한 거는 중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여기를 중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도 역시 아까 여기 중성이 되었었죠. 중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 하면, 여기 조금 더 이제 밑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역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얘가 중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살짝 벌어지게 되고, 얘는 이제 완전히 오므라들었다가 살짝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그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접촉한 물체를 중성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부분 이제 비교적 비슷한 예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몰릴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몰릴 겁니다. 이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손을 가져다죠. 손을 가져다 됩니다. 여기는 뿔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요.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요. 원래는 여기의 상황이 이거 뿔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나와서 여기를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마가 이제 서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퍼지면은 어떻게 돼요? 둘의 전하가 같죠? 같은 전하가 퍼지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되는, 얘도 이제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두 개의 전하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은 손으로 접촉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손 자체가 뭐냐면 거대한 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이니까. 손으로 접촉하면 마이너스가 이동하게 되고, 접촉한 부분을 중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 이게 하나의 커다란 원리가 되겠어요. 손으로 접촉하면 중성이 된다. 이제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거대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끝에, 손 끝에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마이너스가 여기에 뭐 마이너스가 뭐 이렇게 몇 개 있다고 치면, 손을 접촉하는 순간 얘는 이렇게 다 이동시켜 버려 가지고 다 중성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자체는 중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알겠죠? 자.